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도 핵심 인물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 10개월 만에 지휘체계에 있는 사단장을 처음 대면 조사하는 겁니다. 22대 국회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데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 만나 원구상 협의에 나섭니다. 국회의장에는 6선의 추미애 당선자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선 필요하다면 핵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핵심 인물 최재형 목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걸 몰래 촬영했는데 검찰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 본인이 몰래 찍은 건데 검찰은 오늘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사무실 침입 등을 이유로 주거 침입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구체적 경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오간 청탁은 없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2주 남짓한 새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셈입니다.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입니다. 김 여사는 가방 수수 의혹의 당사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없으려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전격 소환을 벌이기엔 현직 대통령 부인이란 신분이 부담됩니다. 만일 서면 조사 정도로 가름하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조사 여부와 방식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의 수색 작업 중이던 최상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택을 받은 22대 국회 당선자들의 임기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국회 구성 준비도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두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오늘 처음 만나서 원구성 논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은 민주당 몫인데 이른바 명심,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추미애 당선자로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상황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출마 의사를 접고 추미애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내걸었던 공약까지도 또 저를 통해서 또 당부를 하시면서 또 반드시 관철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5선의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6선의 추 당선자와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 됐는데 최다선이 맞는 관행을 고려하면 추 당선자의 추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계들이 나서 후보를 정리한 건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 명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자리를 나누듯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 만납니다. 두 사람은 22대 국회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의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유상범, 엄태영, 전주회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는 지명직 비대위원에,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7인 체제의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배준영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이들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 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체제 구축으로 흔들리는 여권의 안정을 앞세운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여당의 새 지도부와 만나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정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공화당에선 히로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면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총출동해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Because there's a million people there in very close quarters who've been pushed there because of the military operations in other parts of Gaza, you would have really significant civilian casualties.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They're not really organized fighters in the way that we think about a typical military. In that context, he doesn't want to see American weapons used in that kind of operation.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만 하려 할 뿐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been working for many weeks on developing credible plans for security, for governance, for rebuilding. We haven't seen that come from Israel.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주의법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선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폭탄 지원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Fighting an enemy who wants to kill you and your family. Why did we drop 2 bombs, nuclear bombs, on Hiroshima and Nagasaki to end a war that we couldn't afford to lose? You don't understand apparently what Israel is facing. 이스라엘이 계속 전면전의 기회를 노리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안팎으로 상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 이어 하르키우의 하티셰, 크라스네 등 마을 4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르키우 인근의 국경 도시인 러시아의 벨고로드를 공습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대규모 포격으로 10층짜리 아파트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코아, 김에 이어서 이번엔 올리브유 가격도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의 가격을 각각 30% 넘게 인상했습니다. 올리브의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이 긴 가뭄에 시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들어 대형마트 3사에 판매하는 올리브유 가격을 33.8% 인상했습니다. 샘표도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30% 넘게 올렸습니다. 사조 대림과 동원 F&B도 이달 중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한 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올랐습니다.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에 가뭄이 들며 작황이 부진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은 지난 2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가격이 1년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주요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빴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외식업계에선 메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킨업계에선 올리브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에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초콜릿 제품 가격도 다음 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달리던 전기차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사천의 한 오르막길에서 전기 SUV가 나무를 추돌해 뒷자리에 있던 2명이 숨지고 앞자리에 있던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2명은 구조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국과수로 보내 분석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을 맡아왔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 여러 차례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죠. 지난 1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처에 의해 끌려나갔고, 지난 2월에는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던 신민기 졸업생도 입이 틀어막혀 내쫓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의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임 배경에 대해 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을 재정립했고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오로라가 전 세계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북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는데요. 천문학 관련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강원도 화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늘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붉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촬영에도 희미하지만 낯선 하늘의 빛깔이 잘 담겨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물론 스페인, 중국에서까지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 안의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21년 만에 강력한 태양 폭풍 때문에 관측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It's not very usually that these polar lights are seen at lower latitudes. And that means we had a very strong storm. 다행히 통신 시스템 등에 영향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진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쉽게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에 수상한 벌레떼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화제가 됐던 동양 하루살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하늘인데 온통 하루살이떼가 날아다닙니다.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데 몸 길이가 3cm, 날개를 펴면 5cm에 달합니다. 지하철 안에도 벌레들이 잔뜩 붙어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벌레떼, 지난해 이 영상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떼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주로 5월 하순부터 볼 수 있었는데 올해도 일찍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른 시기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해충은 아닙니다. 오히려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한강의 수질 상태가 좋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네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법원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며칠 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사실상 어렵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원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대 정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의대 정원 계획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그대로 증원이 확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었죠.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의사들 집단 행동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집단 행동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은 교수들 휴진까지 더는 꺼낼 압박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수련 기간 공백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 의사들 집단 행동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 필리핀으로 달아난 강도들이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렌터카와 택시로 경찰을 계속 따돌렸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방되는 대로 국내로 데려올 계획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를 발견한 사람들. 있다. 찾았다. 잡았다. 숨죽이다가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안에 있던 건 한국인 남성 3명. 지난 3일 한국에서 1억 3천만 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달아난 특수강도 1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은 2022년 6월 경기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들 중 4명이 붙잡히자 3명은 다음 날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내 은신처를 찾아냈지만 이들이 렌터카와 택시를 이용해 미행을 따돌려 1차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필리핀 세부시 남쪽으로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얻었고 결국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범행 23달 만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제 추방되는 대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수지에서 30대 한국 남성이 드럼통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통 안은 시멘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다른 한국인 3명을 지목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 중 1명을 검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강력 조명을 밝힌 저수지 주변에 경찰과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물 안에서 잠수부들이 꺼내온 건 검은색 드럼통입니다. 안엔 시멘트가 가득했고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 주변 모습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이 한국인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34살 남성입니다. 지난 7일 모친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 바트, 우리 돈 약 1억 1,200만 원을 몸값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이 CCTV를 뒤지며 추적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2명이 플라스틱 드럼통을 사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저수지 근처 숙박시설로 가는 모습과 하루 뒤 검은 물체를 싣고 나가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목적지는 저수지였습니다. 동선을 확인한 뒤 저수지를 수색했고 결국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스토킹 수준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이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인 가족에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입니다.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 서모 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사가 문재인을 잡아 쳐넣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는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사가 손님을 가장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서 씨의 가족은 조사가 필요해 2차례 출장 조사를 나갔음에도 만나지 못했거나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초여름 날씨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가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황사도 물러나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